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꼭 설치해야 할 최고의 모바일 스캔 앱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캔 앱은 PDF 변환은 물론이고 스캔 앱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반드시 써봐야 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이 앱의 원래 목적은 인쇄물을 스캔을 해서 PDF로 변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설치됐죠? 실행하겠습니다. 사진, 동영상, 음악, 오디오 액세스 허용합니다. 그러면 내 주머니 속 스캐너라고 해서 간단한 기본 설명을 보여주게 되죠. 검색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죠? 다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로 전송하는 건데요. 이것은 필요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닫기 합니다.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허용해야겠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주치, 문서, 화이트보드, 명함, 사진 이렇게 5가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각 메뉴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돼요. 자, 우선 조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 표, 읽기, 연락처, QR코드 5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조치에 있는 텍스트 메뉴는 인쇄물의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경을 까만색 배경을 이용을 했는데요. 스캔 앱을 이용할 때는 배경이 되도록이면 어두운 색이 좋습니다. 밝은 배경일 경우는 스캔 앱이 정확한 문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두운 배경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텍스트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위치를 시키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조치에 텍스트를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나오는데요. 여기는 구역 설정을 움직이셔서 텍스트 부분만 보이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만 선택을 해줬죠. 자, 이 상태에서 사진이 제대로 안 찍혔어요. 그러면 다시 찍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본 언어가 지금 한국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영어로 된 문서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하게 되면 제대로 인식을 못 하겠죠. 자, 그때는 해당 언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 눌러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다양한 언어들이 제공이 되죠. 이 언어들은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어로 지정을 했어요. 계속합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추출을 해주게 되겠죠. 자, 기본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전부 인식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 영문도 인식이 되죠. 자, 가끔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하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네이버 메모장, 삼성 노트 같은 곳으로 가져가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인쇄물에서 표를 추출하는 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표 기능은 21개국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쇄물에 있는 표를 MS 워드의 표로 바꿔주게 됩니다. 가끔 인쇄물에 있는 표를 옮겨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표 스캔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찍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표가 들어와 있죠? 여기서 구역을 또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추출하게 되죠. 자, 아래쪽에 추출한 테이블이 나오게 되죠. 보시면 뭐 거의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자, 단점이 하나 있죠. 칸이 세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세로 칸은 만들어서 입력을 하게 돼요. 이것은 내가 나중에 MS 워드 같은 워드 프로그램에서 합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직접 셀을 합치게 되면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일이 전부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보고서 같은 거 쓰시는 분이나
논문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기능은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읽기 기능이죠. 문서를 찍게 되면 그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편리해요. 자, 해볼게요. 읽기 누르시고요. 30가지 다른 언어로 인쇄된 텍스트를 읽고 번역한다고 하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위치를 잡으시고 찍어줍니다. 그러면 구역이 잡히죠. 자, 구역 설정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면 해당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게 됩니다. Adjust Voice Settings Here라고 하죠. Got it 합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된 텍스트를 전부 읽어주게 됩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이 책은 저자가 조곤조곤한 말씨로 여러분을 우주로 안내해주는 길리잡이 책입니다. 수고의 갖가지 자, 이렇게 전부 읽어주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여성분과 남성분 목소리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락처와 QR코드가 있는데요. 연락처는 아래쪽 메뉴의 명함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QR코드는 QR코드를 인식해서 해당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연락처는 잠시 후에 다시 보고요. QR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광명동굴에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나눠주는 팜플렛에 보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찍어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누르시고요. QR코드에 비춰주기만 하면 바로 해당 정보가 뜨게 되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보를 보여주게 되네요. 이 QR코드는 이런 홍보용으로 이런 사이트나 정보 제공 페이지로 연결되게끔 해놓은 경우가 많죠.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QR코드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문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로 들어오게 되면 내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친 문서를 빨간색 박스가 둘러싸게 됩니다. 자, 이게 문서 구역을 설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배경을 밝은 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두운 색으로 하는 게 문서 스캔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문서를 비친 다음 아래쪽에 있는 촬영 버튼을 눌러서 문서를 찍어줍니다. 자, 이 문서를 찍을 때 이렇게 삐뚤게 찍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빨간색 박스를 이용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찍어 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빨간색으로 구역을 지정한 선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그 구역을 확정을 하게 되죠. 자, 만약 구역 설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경우 코너나 변에 있는 포인트들을 잡고 정확한 구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장을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을 계속 스캔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매번 손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하얀색 선을 나오지 않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에서 구역을 잡아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매번 스캔 후 직접 테두리 조정에 체크가 돼 있으면 스캔 후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 이걸 끄게 되면 내가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 밝은 색이면 안 되는 겁니다. 문서가 하얀색인데 배경도 하얀색이면 구분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구역을 잡을 수가 없어요. 꼭 배경은 어두운 색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문서를 이렇게 알아서 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서를 스캔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DF로 변환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잉크로 칠한다든지 또는 텍스트 변형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PDF 문서들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를 포함을 한 PDF 문서 보신 적이 있죠? 이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한 장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추가를 해서 문서를 붙일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또 해당하는 문서를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보면 1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이미 문서 한 장이 스캔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지금 두 번째 문서를 추가하겠습니다. 찍습니다. 자, 그러면 또 구역이 잡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스캔한 문서 1번, 스캔한 문서 2번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총 2장이 스캔됐다고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찍은 문서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기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3페이지로 추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필터 누르시면 밝게, 흑백, 회색조, 화이트보드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르기도 가능하고요. 회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혹시 가로로 찍어서 회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 회전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잉크 누르시면 여기에 직접 뭔가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실행 취소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빨간색 표시로 해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써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확인하시고요. 터치해서 넘긴 다음 페이지에 다시 잉크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텍스트 누르시면 여기에 텍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자, IB96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죠?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내가 직접 글씨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누르시면 파일 크기에 따라서 품질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가 작으면 품질이 떨어지겠죠. 파일 크기가 높으면 고품질로 저장이 됩니다. 자, 다 하셨으면 완료하면 바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그림으로 갤러리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 원노트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MS 워드 OCR 문서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파워포인트 문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PDF로 저장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캡처해서 PDF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스캔 앱을 이용을 해서 문서를 PDF로 저장을 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져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에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해상도 기능이 있어요. 해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스캔한 파일의 해상도를 최대한 높여줄 수 있어요. 지금 8.3으로 돼 있죠. 3840-2160 4K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0, 1080 풀 HD 해상도, HD 해상도, SD 해상도 이렇게 해상도를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해상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용도에 맞게 설정을 하도록 하세요. 만약 명암 같은 것들을 스캔을 할 경우에는 4K 해상도까지는 필요가 없죠. 풀 HD 해상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암을 찍어주시면 용량도 절약하고 해상도도 적절한 해상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상도 조절까지는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해상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용도에 맞는 해상도로 꼭 변경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화이트보드죠. 회의 같은 것들을 할 때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해서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 문서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명암도 있죠. 명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자, 하지만 사진은 그냥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태 꼭 사진을 여기서 이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에서는 이 4가지 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직접 지금 찍어서 이용을 했는데요.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된 텍스트를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제가 미리 텍스트를 몇 가지를 찍어 놨는데요. 영어로 된 이미지, 그 다음에 한글로 된 이미지,
그 다음은 직접 손으로 쓴 손글씨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손으로 쓴 손글씨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잡히게 되죠. 자, 지금 위에 한국어라고 돼 있죠? 이것을 영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필기체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손글씨를 아래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해줬죠. Dad and I are have a great time here at Aurora Village. 그대로 나오죠. 거의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바꾸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영어 상태에서 한국어를 찍으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읽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한국어 사진 선택하고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구역을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역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텍스트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한마디로 시장이 반찬이다. 배가 고프고 한 돌도 먹고 소화시킨. 약간 중간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들어오게 됩니다.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뒤쪽이 비쳐서 글씨가 약간 겹쳐 보여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인식이 됩니다. 영어로 해서 영어를 한번 선택해서 가져와 볼까요? 이번에도 읽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계속 할게요. 자, 이렇게 읽기로 선택을 해도 일단 디지털 텍스트로 전부 변환을 해서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플레이 해볼게요. Without silence. Particular sounds, like scents, have the power to conjure up in one's memory specific. 완벽하죠? 자, 지금 이 경우는 훨씬 깨끗하게 스캔이 됐어요. 그리고 뒷부분이 비춰지지가 않죠. 자, 하지만 아까 우리가 한글을 읽은 것은 아무래도 좀 흐리게 찍히고 뒷부분에 이렇게 비치는 게 있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스캔을 하실 때 배경을 어두운 배경으로 하는 것과 되도록이면 최대한 깨끗하게 스캔하는 것만 지켜주시면 거의 완벽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하나쯤은 꼭 설치해두고 이용해야 하는 앱이 이 스캔 앱이 되겠죠. 여러분도 설치하셔서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한자를 많이 쓰지 않아서 갑자기 한자를 접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단어나 문장이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자 사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자 사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본 결과 네이버 사전이 가장 정확하고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해서 쓰기가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한자 사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은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네이버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위쪽에 있는 주 메뉴에 사전을 추가하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사전 지식 부분에 사전이라고 있죠. 이 사전을 상단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올라가게 되면 사전이 추가가 되죠. 여기서 사전을 실행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사전이 나오죠.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사전 기능을 아예 설치를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셔도 동일한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한자 사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번 네이버 앱 실행하고 메뉴 찾아서 들어가실 필요 없이 아예 사전 앱을 설치를 해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네이버 사전 들어갑니다. 이 네이버 사전은 한자 사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전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단 메뉴에서 필요한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필기체 인식 기능이죠. 자, 여기 있는 한자 필기 선택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제가 직접 손으로 한자를 쓰게 되면 해당 한자를 위에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본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복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복자를 써보도록 할까요? 자, 복자를 적당히 써봤는데요. 위에 복자가 나오죠? 자, 선택을 해주시면 복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한자들일 경우에는
해당 한자를 보고 그대로 여기에 써주시기만 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로 찍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카메라 누릅니다. 가끔 길 가다가 보시면 모르는 한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특히 고궁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복잡한 한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자, 한자를 이렇게 비춘 다음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 꼭 해당 한자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전체를 다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알고 싶은 단어만 문질러 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문질러 볼게요. 자, 문지를 때 중간에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글씨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글씨가 전부 보이도록 문질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찾아주게 되죠. 공곡전성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한자 사전들이 많은데요. 네이버 한자 사전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 보통 한자 사전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장이나 단어를 선택을 해주면 그 뜻만 알려주고 음만 알려주지 하나하나의 음과 뜻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한자 사전은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 단어, 음이 나오게 되고 그 단어에 대한 뜻이 나오게 되죠. 아래쪽에 보면 전체 검색 결과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글자 한자 한자에 대한 음과 뜻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전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기능을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이 유일하게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X를 누르시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니까 X를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잡고 아래로 내리세요. 자, 그러면 다시 사진 찍은 화면으로 돌아오죠. 자, 이때 다시 또 전체를 긁어서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전체를 긁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긴 문장도 전부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전체 검색 결과 보기 눌러주시면 또 해당 문장의 하나하나의 글씨에 대한 음과 뜻을 다 보여주게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한자 8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전부 한자 한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비춰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직접 찍지 않고 이미 찍어 놓은 사진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요. 좌측 하단에서 이미지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진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원하는 사진을 골라주시면 이 사진에서 글씨 부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알고 싶은 단어를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긁어주시면 바로 인식해서 알려주게 되겠죠.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 글씨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굵은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손으로 직접 써주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경우 이렇게 문질러 주더라도 중자와 득자만 인식이 되고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는 인식이 안 되고 있죠. 전체 검색 결과 눌렀더니 가운데 중과 얻을 득만 나오고 있죠. 제일 앞쪽에 있는 텍스트는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때는 여기 있는 필기체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위에 나오죠? 터치해 주시면 정자, 정자라고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조합해서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궁금한 글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한자로 선택을 했을 때 직접 입력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에 터치를 하고요. 음과 뜻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주게 되겠죠. 노풀고라고 썼더니 바로 해당하는 글자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책과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음으로도 찾을 수 있고요. 획수로도 찾을 수 있고 부분 단어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당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죠. 그 다음 부수로도 찾을 수 있고요. 모양자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찾기 편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궁금한 한자를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네이버 인공지능이 가장 앞서 있고요. 방대한 자료 축적으로 이런 사전 기능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자 찾아보시거나 궁금하실 경우에는 네이버 사전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뉴스들 많이 보시죠?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네이버의 놀라운 편리한 뉴스 보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뉴스 보기 서비스가 있죠. 뉴스 서비스가 위에 없는 분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뉴스 부분에 뉴스 기능이 있습니다. 우측에서 앞쪽 모양 눌러주시면 해당 서비스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뉴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단에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죠. 원하는 카테고리 선택하시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원하는 뉴스를 터치하시게 되면 해당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뉴스 상단 우측에 보시면 음성으로 듣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뉴스를 음성으로 읽어주게 됩니다. 직접 뉴스를 보지 않아도 음성으로 간편하게 들을 수 있겠죠? 자, 들어볼까요? 스피커 모양 터치하시게 되면 성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말하기 속도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듣기 시작합니다. 1991년 10월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아론 위즐리 네빌 롱바텀. 자, 이렇게 뉴스를 음성으로 읽어주게 되죠. 원하는 뉴스를 읽지 않아도 간단하게 해당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음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로봇 모양이 하나 보이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약봇이 해당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원래는 굉장히 긴 기사죠. 중간에 광고도 나오고 내용도 길게 나오는데요. 이때 여기 있는 요약봇을 이용하면 광고도 없이 해당 기사를 한 페이지 정도로 축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좀 더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런 글씨를 읽을 때 제대로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글씨 크기를 조절을 해서 크게 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크기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글씨 크기가 훨씬 커져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네이버에서 기사 보기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챗봇과 음성으로 듣기, 글씨 크기 조절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네이버에서 뉴스를 볼 경우 이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